이번에는 성탄절님 사연입니다. 사실은 그 앞에 안 오신 분 것까지 같이 읽을게요. 그냥 짧아가지고요. 비혼인 저는 가끔 생리학적으로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생각하면 좀 슬퍼집니다. 언제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도 고민입니다. 그러니까 비혼이고 생물학적 연령 등등 생각하는. 근데 이제는 미혼이란 말보다는 비혼이란 말 쓴 게 좀 익숙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근데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성탄절님은 결혼 계획이 없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또 문득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. 이 불안감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까요? 비슷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우리 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여기 뭐 다들 결혼하셨나요? 네, 현명하시다. 네. 결혼은 바보나 하는 거죠. 네, 인류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. 대한민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결혼이 필요하지만 전 친한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그러고요. 저는 뭐 착한 심리학이 아니라 저는 아주 못된 심리학을 합니다.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,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아닌 분들은 모두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그 몹쓸 심리학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회식을 했는데 1차는 이렇게 꼬치구이 먹으러 갔더니 회사 욕을 했고요, 같이. 2차를 좀 칙칙한데 바를 갔더니 갑자기 막 남편 욕, 시어머니 욕 막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남자인데 아이고야 이러고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해봤죠.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까? 그랬더니 세 분이 뭐 미쳤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좀 결혼 생활 하신 분들한테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랑 다시 결혼하겠냐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은 19분이 싫다. 아유 안 하신다. 아유 그 어려운 결혼을 하셨군요. 네. 아유, 왜 그랬어? 그래서 이제 결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결혼을 하고 싶은 거는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인류 생존을 위한 어떤 내 유전자가 막 결혼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외로움도 요즘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일단은 저한테 심리학적 결혼 정년기를 물으신다면 저는 50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. 이게 사실 다 잘못 만나서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꼭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결혼할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과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이해가 늘면서 그 갭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. 혹시 일부러 50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안 돼요. 50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좀 뭐 늦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좀 너무 내 유전자에 막 빨리 하라 그러겠죠. 인류의 주의에서. 그렇지만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. 너무 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요즘 이렇게 좀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좀 그걸 좀 보관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, 뭐 자식은 다 왼수라는 거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런 마음은 정상이다. 근데 외로움은 결혼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. 본능이기 때문에.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사랑이 중요하세요? 자유가 중요하세요? 힘이 중요하세요?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.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달라요. 근데 되게 아이러니가 사랑이 중요한 분들은 사랑이 중요하니까 항상 사랑 때문에 힘들고요. 자유가 중요한 분들은 자유가 중요하니까 항상 답답해하고요. 힘을 중요하시는 분들이 의외 여성분들도 중에도 많으세요. 힘이 있으면 자유와 사랑을 다 얻을 수 있다. 둘 다 못 얻어요. 좀 인생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이러면 그냥 내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예뻐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은요, 몇 살이 되면 뭐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내가 비정상으로 생각해요. 그러니까 평균 요 나이 때쯤 뭘 해야 돼. 그리고 그 나이 때쯤 너 그거 왜 안 하니? 라고 물어보는 걸 통해서 안부를 물어요.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대개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. 왜냐하면 딴 걸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알면 그걸 물어보면 되는데, 그게 아니니까 설이나 추석 때나 뭐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나면 결혼은 했니? 뭐 요즘 무슨 일을 하니? 뭐 대학은 졸업했니? 그리고 애는 결혼했다고 그럼 별 생각 없어. 애는 몇 살이니? 왜 아직 안 났어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마치 그 단계를 밟아가지 않으면
표준적인 길들을 가지 않으면 뭔가 그 루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벗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습관들이 들어 있습니다.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,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모든 걸 결혼과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 법적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친해가지고 그냥 같이 산단 말이에요.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친구끼리 모여 살고 있는데 한쪽이 맹장이 터졌어요. 근데 부모님은 미국 살고 있는데 뭐 제주도 부산 살아요. 친구가 같이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보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.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지는 둘이 같이 지내다가 한쪽이 실직을 했어요. 한쪽이 그럼 너 나랑 같이 살고 있고 집값도 같이 내고 월세도 같이 전세도 같이 나눠내니까 한동안은 네가 내 건강보험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 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요.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시스템은 가족을 이루고 있어야만 뭔가 해줘요. 개인일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. 그다음 개인이 여러 명 모여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줘요. 지금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,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날 도와줄 길이 없다는 게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것만 만들어주면 훨씬 비혼, 혼자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적을 것 같거든요. 그 다음에 내가 50, 60이 됐을 때 누가 날 돌봐주고 내가 힘들어졌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보루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국가에서는 가족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. 그게 현실적인 불안을 만드는 면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. 키키키린이라는 책이고, 아마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익숙하신 얼굴인 할머니 역으로 많이 나온 우리로 치면 김혜자 선생님 정도 되는 그런 분이 그냥 여기저기서 했던 말들을 낸 책이에요. 근데 이분의 삶이 참 재밌는 게 60년대에 한번 결혼했다가 별거를 하고 이혼은 안 한 채 따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어요. 근데 배우로만 살아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자기 부동산 업을 해. 그래서 자기가 막 돈을 굴려가지고 집도 하나 지어서 사는데 후반기에는 소속사도 없고 스타일리스트 없고 매니저도 없이 혼자 다 일을 하며 살았거든요. 유방암에 걸려서 힘들게 암 환자로 지내면서 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, 꼭 결혼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이 변수들이 있을 때 그걸 억셉턴스 하는 거예요.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. 그리고 그 삶 또한 내 것이다. 나는 뭘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비정상이고 나는 이걸 못했기 때문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,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주어지는데 일어나는데 그 일들 자체도 그냥 내 인생이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, 또 이분이 나왔던 영화들에 나왔던 표정들이 그려지니까 저는 굉장히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책은 그분이 했던 말들을 되게 짧게 한 페이지씩 되게 120개 짧은 말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서너 개씩 보고 주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? 그런 면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매칭되는 책으로 키키키린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. 네. 선생님께서 권하고 싶은 저의 음악, 성탈정님께 드리는 음악 처방은 누구냐 손 들지 않을게요. 네. 손 드셔도 되고요.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, 제가 그 양희은 선생님이랑 그 여성시대라는 그에서 토요일 10시 95.9 서울 주파수 트시면 제가 1시간씩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힐링곡 5곡 선곡하고 있는데, 전 양희은 선생님 버전을 좋아하긴 하는데 또 요즘 하동균 씨랑 김필 씨가 부른 버전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?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.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,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. 참 만나는데 쓸쓸할까요? 형님은 다시 태어나면 또 결혼하시겠습니까? 방송인데 얘기해야지. 그렇습니다. 네. 그 결혼하고 그 3년쯤 됐을 때 너랑 나랑 함께 살았으면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저한테 광양 불고기집에서 했던 거 기억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요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뭐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쓸쓸한 거 같으니까요. 네. 그래서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?
예, 맞습니다. 인생 뭐 있어? 네. 진짜 맛있네요.